홈, 지브롤터, 피파 랭킹 198위. 산마리노도 예선에서 3골을 넣고 2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한 상황. 유일하게 예선에서 득점이 없는 지브롤터가 사실상의 최악체로 꼽힐 수 있을 것.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가 프랑스였고 한 명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었어도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 지난 14대0 같은 참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와의 경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듯. Away, 네덜란드, 피파 랭킹 7위. 엔트리에 구멍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 네덜란드도 아일랜드와 그리스를 상대로는 꽤 답답한 경기를 치러야 했다. 다만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을 잡아내는 등 적어도 강팀으로서의 최소 조건은 맞추고 있는 상황. 현재 가지고 있는 엔트리로도 지브롤터 정도는 가볍게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경기 양상 네덜란드가 쉬운 경기를 할 것. 지브롤터의 경기력 자체가 유럽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네덜란드의 스쿼드 영향으로 지난 프랑스 전처럼 10골 이상의 실점이 나올 확률이 적어졌을 뿐 지브롤터가 한 골을 기록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천픽, 일반 네덜란드 승, 핸디 플러스 4.5 네덜란드 승, 언5 5.5 오버 승. 홈, 코소보, 피파 랭킹 105위. 결정적인 순간에 안도라와 벨라루스에게 발목을 잡힌 것이 결국에는 유로 본선 진출 실패로 이어졌다. 물론 이 경기는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 자신들의 홈이라는 점에서 어드밴티지가 있기는 할 것. 코소보의 전력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미드필더진의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Away, 벨라루스, 피파 랭킹 98위. 스위스와 3대3으로 비기고 안도라도 잡아내는 등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정신을 좀 차린 모습이다. 다만 벨라루스의 최근 패턴은 다 이긴 경기를 후반 실점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스위스전에서도 3대1로 이기던 경기를 2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다. 특히 85분 이후에 내주는 골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양상. 경기 양상 코소보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중요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부진하는 편인데 이 경기에서는 마음 편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 벨라루스가 제법 막판에 힘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85분경 이후로는 페이스를 잃는 패턴이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추천픽, 일반 코소보 승, 핸디 -1 무승, 언5 2.5 오버 승. 홈, 안도라, 피파 랭킹 154위. 단순하게 5백으로 나서고 버티고 역습 한 방이라는 단순한 플랜을 구사하는 편이다. 다만 미드필더진에서는 40대 선수가 아직도 포진해야 할 정도로 스쿼드 노쇠화가 심하다. 결국 버티는 능력도 장담을 하기 어렵고 수비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공격진도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 잦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안도라가 기록한 골은 하나도 없다. Away, 이스라엘, 피파 랭킹 71위.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A매치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득점력은 꾸준하게 한 골씩이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상태. 물론 전쟁으로 인한 밀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경기를 치르느라 팀의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안도라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큰 문제에 처할 것 같지는 않다. 경기 양상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레벨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안도라의 고질적인 약점도 노쇠화된 스쿼드로 인한 똑같은 문제가 있는 상태.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안도라가 보여주는 득점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 추천픽, 일반 이스라엘 승, 핸디 +1 무승, 언5 2.5 언더 승.